네, 12월 28일 14시 기준 코로나19 광주광역시 발생 현황입니다. 12월 27일 일요일 어제 12명 확진자 발생했고요. 오늘 현재까지 4명 확진자 발생했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는 1,053명입니다. 증상 유무와 관련해서는 무증상이 536명으로 50%가 넘습니다. 중등도별 현황입니다. 중등증 산소 저농도 고농도 산소 주입을 받고 있는 분이 5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27명은 경증입니다. 검사 현황입니다. 어제 총 누적 검사 수는 1873건입니다. 어제 1873건 했고요. 현재까지 누적 검사 건수는 293만 3353건입니다. 1053명 양성이고요. 1386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26일 21명 해외 입국에서 확진자 없었고요. 어제 12월 27일 29명 입국했습니다. 아직까지 확진자 없습니다. 병상 현황입니다. 총 가용 병상 814병상 중 광주 환자 188명, 전남북 환자 153명, 타시도 환자 50명으로 잔여 병상은 423병상입니다. 전남대병원은 어제 추가로 5병상 설치되었고요. 지금 잔여 병상은 4병상 되겠습니다. 전남대 조선대 합쳐서 22병상에 그중에 중등증은 5명이고 나머지는 중등증으로 갈 가능성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현재 22병상 중 5병상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생활치료센터는 광주 생활치료센터 110병상 중 광주 환자 81명, 타시도 환자 1명으로 28병상 남아 있습니다. 호남권 생활치료센터는 84병상 중 광주 환자 24병상, 전남북 환자 20명, 타시도 환자 1명으로 39병상 남아 있습니다. 확진자별 발생 세부 현황입니다. 어제 지역 감염 12명 발생했는데요. 그중에 6명은 에버그린 요양원 관련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교회 관련해서 1명, 자가격리 중에 1명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포도원교회 옆에 G3 센터와 관련해서는 2명이 격리 해지전 검사 2명 또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 1022번 접촉자로서 1명, 광주 964번 접촉자로서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돼서 확진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어제 감염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1명이 발생을 했는데요. 1049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4명의 지역 감염 환자가 발생했는데 어제 발생한 감염 경로 조사 중에는 1049번과 관련해서 3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청사교회 관련해서 자가격리 중 증상이 발현돼서 확진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생 유형별로 보면 지금 에버그린 요양원과 관련해서 추가로 에버그린 요양원에서 발생한 숫자는 35명이고요. 그 중에 1명이 진요양병원에 근무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요양병원에 확진자 1명이 추가로 해서 2명 누적 확진됐습니다. 그리고 에버그린과 관련해서 사우나 등에서 이제 추가로 N차 감염이 발생한 게 19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버그린과 관련해서는 총 누적 확진자는 56명입니다. 그리고 영등포구 418번 그 포도원교회 옆에 G3 센터 관련해서는 총 누적 확진자가 15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아직 감염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1049번 관련해서 누적 확진자 4명이 되겠습니다. 에버그린 실버하우스 관련해서 세부 진요양병원과의 경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버그린 실버하우스 같은 경우 누적 확진자 56명 중에 환자는 24명입니다. 그중에 사망자 2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요양보호사가 11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중에 에버그린 요양보호사의 동선 중에 옥사우나가 있었습니다. 그 옥사우나에서 접촉되었던 분 중에 1016번이 지인 모임에 같이 갔습니다. 그 지인 모임은 친인척들끼리 모인 산소에 가는 방문 모임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요양병원 요양보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요양병원의 환자에게 전파함으로써 지금 진요양병원까지, 그러니까 에버그린 요양병원에서 진요양병원까지 이제 확산이 된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요양원에서 사우나를 가고 그 사우나 모임에 또 지인 모임이 이루어지고
그 지인 중에 또 한 명이 또 가족 친지 모임이 이루어진 거죠. 산소 방문을 해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또 요양보호사이면서 또 다시 요양병원에 전파가 되는 그런 연결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버그린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우나 관련해서 추가로 전파된 숫자가 19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진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755번 확진자가 진요양병원에 그 확진자로서 근무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미 12월 2일에 전체 검사를 했었습니다. 진요양병원의 직원들. 그래서 전체 전원 음성이 나왔고 또 12월 8일에 또 2차로 전체 검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 확진자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는 이제 진요양병원 요양보호사가 확진됨으로 인해서 지금 환자에게 전파가 된 것이고 오늘 다시 전수조사를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요양병원은 현장평가를 해가지고 5층은 코호트 격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자 59명과 간호사 1명으로 해서 60명 코호트 격리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10명에 대해서는 전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환자 추가로 하나 발생한 거 말고는 현재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코호트 격리 진행하면서 추가 확진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청광장 야외음악당의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어제 처음으로 해가지고 354명이 와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이 검사 결과는 오늘 오후 4시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로도 저희들이 이제 그 전국 같은 경우 수도권의 지금 임시 선별검사소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3일까지 운영을 하는데 지금 확진자들이 상당히 확인이 되면서 기간을 좀 연장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임시 선별검사소는 수도권과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영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오후 6시입니다.까지 진행을 하고 또 중간에 저희들이 좀 소독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시부터 2시까지는 소독을 위한 그 휴식 시간을 갖고 저녁 6시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되게 다음 날 오후 4시쯤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는 확진자들은 뭐 바로 격리 조치하고 환자로 후송을 하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자로 결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 비율이 높고 또 방역수칙 강화에도 불구하고 청사교회나 열방센터 방문자들의 경우 예배 인원 제한이라든지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지친 위반이 발생하는 이유와 방역당국의 사정관리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종교시설의 경우 우리 시에서 단속을 나갈 때 우리 시 이제 문화관광체육실과 종단협의회가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방역조치 단계마다 여러 가지 협의도 거치고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종교시설에서 모임과 식사금지 같은 그런 규칙들은 잘 준수가 되고 있는 편인데 일부 시설에서 단속을 피해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또 특히 뭐 이렇게 식사를 함께 나눈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는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이 되면 그 엄정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임시 선별진료소 검사 결과인데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어제 354명이 검사를 했고요. 오늘 결과 오후 4시쯤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170명 정도가 또 오늘 검사를 했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는 내일 오후 4시에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뭐 무증상자들이 이제 지금 처음으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결과는 나와봐야 아는데 일부가 이제 또 그 기존의 확진자 동선이라든지 여기를 거치면서 진행하시는 분도 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급적 그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더 이용하시는 게 저희들이 추구 관리하거나 이런 데 훨씬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요양원 내 감염이 이어지는데 잠복기가 아닌 내부 격리 조치가 완전하지 않아서 시설 내에 추가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또는 시설 코호트 이후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에버그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층, 3층인데요. 지금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주로
그 요양보호사, 확진된 요양보호사는 3층에서만 환자를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3층의 확진자는 바로 병원으로 후송을 했고요. 확진이 되지 않고 음성인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확진자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3층이 이제 아무래도 더 환자 다 관리해야 될 환자 수가 적어졌겠죠. 그래서 각 방에 독방 또는 밀접으로 좀 더 접촉했고 접촉 횟수가 더 많은 사람은 독방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별도로 해서 방을 다시 분산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는 그 요양보호사가 직접 환자를 관리하지는 않았는데 2층에서 이제까지 그 동료 요양보호사인데 그분은 환자를 관리하지 않고 물품을 주로 나눠줬던 보호사가 2층에서 확진이 한 명 됐고요. 또 환자 중에 한 분이 이제 됐습니다. 그 수용자 중에 한 분이 됐는데 그분 이후로 2층은 거의 지금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한 명도 안 나왔고요. 2층도 역시 저희들이 10명은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했고 각 방별로는 그래서 훨씬 더 느슨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서는 그 방방이 그 이격거리를 최대한 유지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층에서는 그 이후로 나오지 않고 있고 또 병원으로 전원한 그 시설 그 입소자 중에서도 병원 전원한 이후에 한 명도 확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이렇게 요양원 내에서는 코호트를 격리를 시킨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있었던 밀집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그래서 가장 먼저 저희들이 요양원에서 발생을 하면 기존에 있는 그 입소자 중에 접촉이 가장 적은 사람부터 해서 음성이 확인되면 가급적 다른 시설로 후송을 해가지고 내부에서 코호트를 시키더라도 관리 가능한 그런 범위로 유지하고 시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3층에 지금 에버그린 요양원에서 추가로 확진되는 경우는 대개 3층에서 추가로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최대 목표는 이미 3층은 요양보호사가 다들 그 요양보호사가 다 접촉한 그런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또 그 지나면서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했지만 저희들의 최대 목표는 2층에 한 명도 나오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층 부분에 코호트가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설명 마치겠습니다.